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식탁 위에 놓인 작은 약통을 바라봅니다. 혈압약 하나, 콜레스테롤 약 하나, 그리고 혈당 조절을 돕는 약까지. 대사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은 이후 알약의 개수는 매년 조금씩 늘어만 갑니다. 무거운 몸을 이끌고 억지로 하루를 시작하지만 오후가 되면 온몸이 물먹은 솜처럼 무거워지고 뒷목이 뻐근해지는 불안감이 엄습합니다. 혹시라도 혈압이 또 오른 건 아닐까, 내 혈관이 언제 터져버리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마음 한구석을 짓누릅니다. 평생 이렇게 약에 의존하며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살아야 하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이 답답한 굴레 속에서 매일매일 소리 없는 전쟁을 치르고 계실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씀대로 짠 음식을 피하기 위해 혹독한 노력을 해보셨을 겁니다. 좋아하던 김치찌개의 얼큰한 국물도 포기하고 간이 전혀 안 된 퍽퍽한 닭가슴살과 밍밍한 채소만 씹어 삼키며 참아왔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서 혈압계에 팔을 넣고 숫자가 올라가는 것을 지켜볼 때면 기대와는 달리 수치는 여전히 위암선을 맴돕니다. 맛없는 식사를 견딘 보람도 없이 변하지 않는 수치를 마주할 때의 그 억울함과 좌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왜 소금을 줄였는데도 혈압은 떨어지지 않고 내 몸의 신진대사는 여전히 망가져 있는 걸까요? 어쩌면 우리는 아주 중요한 퍼즐 조각 하나를 놓치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여기 수십 년간 우리를 괴롭혀온 이 미스터리를 풀어낸 한 권의 책이 있습니다. 바로 의학 연구자 리처드 무어 박사가 쓴 하이 블러드 프레셔 솔루션입니다. 무어 박사는 수많은 임상 연구와 생물학적 데이터를 분석한 끝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대사증후군의 핵심이자 만병의 근원인 고혈압은 단지 나트륨을 많이 먹었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찾아낸 진짜 범인은 소금 그 자체가 아니라 내 몸의 세포 속에서 일어나는 치명적인 불균형이었습니다. 이 책은 우리가 지금까지 철석같이 믿어왔던 식이요법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으며 약물에만 의존하던 환자들에게 스스로 몸을 치유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쥐어줍니다. 우리 몸을 아주 작은 바다 위에 떠 있는 수십 조개의 나룻배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 나룻배가 바로 우리의 세포입니다. 바닷물에는 소금기, 즉 나트륨이 가득합니다. 정상적인 상태라면 배 안으로 물이 들어오지 않아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트륨은 끊임없이 세포라는 배 안으로 스며들어옵니다. 배에 물이 차면 가라앉게 되니 몸은 살기 위해 필사적으로 물을 퍼내야만 합니다. 이때 배 안에 고인 나트륨의 물을 밖으로 쉴 새 없이 퍼내는 펌프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기적의 미네랄입니다. 이 펌프가 고장나면 배는 무거워지고 우리 몸 전체의 대사는 심각한 마비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리처드 무어 박사는 그의 저서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절반의 진실만 알고 있었다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세포 안으로 들어온 나트륨을 밖으로 퍼내는 생명의 펌프, 그 원동력이 바로 칼륨입니다. 무어 박사는 이것을 K-팩터, 즉 칼륨인자라고 부릅니다. 우리 몸의 세포 안팎에서 나트륨과 칼륨의 황금 비율이 무너지면 우리 몸은 심각한 비상사태에 빠집니다. 혈관은 딱딱하게 수축하고 혈압은 억지로 끌어올려집니다. 그래서 억울하게도 맛없는 음식만 먹으며 소금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이미 무너진 세포의 균형을 되돌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단순히 짠 것을 빼는 것이 아니라 부족했던 진짜 영양소인 칼륨을 채우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몸은 이렇게 극단적인 칼륨 부족 사태에 시달리게 된 걸까요? 시계를 수만 년 전 인류의 조상들이 살던 시대로 돌려보겠습니다. 구석기 시대의 우리의 조상들은 숲에서 채집한 과일과 채소, 견과류를 주로 먹었습니다. 자연에서 얻은 이식 재료들에는 칼륨이 넘쳐났고 소금은 구하기 힘든 귀한 보물이었습니다. 당시 인류의 몸은 칼륨은 풍부하고 나트륨은 부족한 환경에 완벽하게 적응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나트륨은 몸 안에 꽉 붙잡아두고 넘쳐나는 칼륨은 쉽게 배출하도록 진화한 것입니다. 우리 유전자는 여전히 그 시대의 환경을 기억하며 오늘날의 우리 몸을 조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식탁의 풍경은 어떨까요? 공장에서 만들어진 가공식품, 달고 짠 배달음식, 간편하게 베어 먹는 즉석식품들이 식탁을 점령했습니다. 식품 산업은 보존 기간을 늘리고 입맛을 자극하기 위해 엄청난 양의 나트륨을 쏟아붓습니다. 반면 가공 과정에서 세포를 살리는 소중한 칼륨은 거의 다 파괴되어 사라져버립니다. 수만 년 동안 유지되어 온 칼륨 대 나트륨의 자연스러운 비율이 불과 100여 년 만에 완전히 반대로 뒤집혀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유전자는 이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나트륨은 넘쳐나는데 몸은 여전히 나트륨을 움켜쥐려 하고 있으니까요. 이 치명적인 비율의 역전은 단지 혈압만 올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무어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세포 내에 나트륨이 가득 차고 칼륨이 고갈되면 세포는 정상적인 에너지를 만들지 못합니다. 이 작은 세포의 위기는 곧바로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거대한 해일로 이어집니다. 혈액 속의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밀어 넣어야 할 인슐린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혈당은 피 속을 떠돌고 췌장은 더 많은 인슐린을 뿜어내며 지쳐갑니다. 고혈압에서 시작된 불균형이 당뇨 전 단계 그리고 복부 비만과 고지혈증이라는 대사증후군의 거대한 도미노를 쓰러뜨리는 결정적인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리 자도 피곤하고 몸이 퉁퉁 붓는 이유도 이제 설명이 됩니다. 세포 안의 나트륨 펌프가 멈춰버리면 수분이 세포 안에 갇혀버려 부종이 생깁니다. 세포 단위에서 에너지를 생성하지 못하니 엔진이 꺼진 자동차처럼 몸은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사증후군 환자들이 흔히 호소하는 그 지독한 만성 피로는 단순한 스트레스나 노화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내 몸의 수십조 개의 세포들이 칼륨을 달라고 제발 숨 좀 쉬게 해달라고 아우성치는 절박한 생존 신호였던 것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고 진통제나 각성제에만 의존한다면 세포는 결국 완전히 망가지고 말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무너진 대사증후군의 도미노를 다시 세울 방법은 무엇일까요? 리처드 무어 박사의 해답은 매우 명쾌하고 강력합니다. 잃어버린 칼륨 인자를 식탁으로 되돌려 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통해 충분한 칼륨을 섭취하기 시작하면 몸 안에서는 놀라운 마법이 펼쳐집니다. 혈관벽을 이완시키는 물질이 분비되어 좁아졌던 혈관이 부드럽게 넓어집니다. 꽉 막혀있던 도로가 뚫리듯 혈류가 원활해지고 억지로 높여야 했던 혈압은 자연스럽게 안정을 되찾습니다. 굳이 소금을 완벽하게 끊으려 스트레스 받지 않아도 들어온 칼륨이 잉여 나트륨을 소변으로 끌어안고 몸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어떤 분들은 영양제 한 알로 이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무어 박사는 영양제 형태의 칼륨 섭취에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합니다. 우리 몸의 진화 시스템은 자연의 식재료에 포함된 복합적인 영양소 구조를 받아들이는 데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고농축 영양제로 갑자기 많은 양의 칼륨을 섭취하면 오히려 위장에 무리를 주거나 심장 리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자연이 만들어낸 천연의 포장재, 즉 신선한 채소와 과일이라는 형태 안에 담긴 칼륨을 먹을 때 우리 몸은 부작용 없이 가장 완벽하게 흡수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약국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가는 동네 마트의 신선 코너에 있습니다. 우리의 무너진 대사를 살려낼 첫 번째 영웅은 놀랍게도 너무 흔해서 무시당했던 감자입니다. 다이어트를 할 때 탄수화물 덩어리라며 피하기 바빴던 감자는 사실 대자연이 내린 칼륨의 보고입니다. 감자 한 알에는 바나나보다 훨씬 많은 양의 질 좋은 칼륨이 가득 차 있습니다. 튀기거나 버터를 잔뜩 발라먹는 것이 아니라 찌거나 구워서 그 자체의 담백한 맛을 즐긴다면 감자는 혈압을 낮추고 붓기를 빼주는 최고의 치료제가 됩니다. 포만감도 뛰어나서 다른 가공식품에 대한 가짜 식욕을 억눌러주는 든든한 아군이 되어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식탁에 초대할 영웅은 바로 짙은 녹색의 잎채소, 시금치입니다. 뽀빠이가 왜 시금치를 먹고 힘을 냈는지 이제야 이해가 되실 겁니다. 시금치는 칼륨뿐만 아니라 세포의 염증을 가라앉히는 마그네슘과 혈관을 청소하는 식이섬유가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는 슈퍼푸드입니다.
살짝 데쳐서 참기름 한 방울과 다진 마늘만 넣고 무쳐내면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는 훌륭한 생명수가 됩니다. 밥그릇의 절반을 밥 대신 시금치나 케일 같은 짙은 녹색 채소로 채우는 작은 습관 하나가 한 움큼의 혈압약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여러분의 좁아진 혈관을 열어줄 것입니다. 달콤한 과일은 대사증후군 환자에게 독이 될까 두려우신가요? 물론 과한 과당은 피해야 하지만 바나나와 오렌지, 귤 같은 과일은 적당량 섭취하면 놀라운 치유 효과를 발휘합니다. 특히 바나나는 휴대가 간편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칼륨을 보충할 수 있는 최고의 간식입니다. 오후 3시 믹스커피와 달콤한 과자가 간절하게 당길 때 바나나 한 개를 드셔보십시오. 혀끝을 만족시키는 자연의 단맛과 함께 세포 속으로 풍부한 칼륨이 밀려 들어가며 떨어진 에너지를 끌어올리고 인슐린 저항성을 막아주는 훌륭한 방패막이가 되어줍니다. 가공된 간식을 끊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세포의 기초를 튼튼하게 다져줄 또 다른 파트너는 바로 콩류와 아보카도입니다. 강낭콩, 렌틸콩, 병아리콩에는 엄청난 양의 칼륨과 질 좋은 식물성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밥을 지을 때 흰쌀의 양을 줄이고 다양한 콩을 듬뿍 넣어보세요. 입안에서 톡톡 터지는 고소한 식감과 함께 몸속의 잉여나트륨이 시원하게 씻겨 내려갑니다. 숲속의 버터라 불리는 아보카도 역시 나트륨 배출을 돕고 건강한 지방을 제공해 인슐린 수치를 안정시키는 데 탁월합니다. 샐러드에 아보카도 반 개를 썰어 올리는 것만으로도 대사증후군과 싸우는 강력한 방어막을 하나 더 입는 셈입니다. 자연의 식재료를 채우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교묘하게 숨어있는 나트륨 폭탄을 피하는 것입니다. 한국인의 식탁에서 가장 큰 위험 요소는 찌개나 국의 국물입니다. 건더기 위주로 식사하고 국물만 남겨도 나트륨 섭취를 절반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트에서 장을 볼 때 뒷면에 영양성분표를 보는 습관을 들이세요. 나트륨 함량이 비정상적으로 높고 알 수 없는 화학 첨가물이 가득한 가공 햄, 소시지, 냉동식품은 과감하게 카트에서 빼내야 합니다. 그것들은 음식에 탈을 쓴 채 내 몸에 칼륨을 훔쳐가고 대사를 망가뜨리는 조용한 약탈자이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칼륨 중심의 자연식단이 밋밋하고 맛없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조미료의 강렬한 자극에 길들여진 혀가 불평을 쏟아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딱 2주만 버텨보십시오. 우리의 미각세포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재생됩니다. 소금과 설탕의 장막이 거치면 시금치 본연의 달큰한 맛, 토마토의 상큼함, 콩의 고소함이 폭죽처럼 터져오르며 진짜 맛의 세계가 열립니다. 미각이 살아나면 짠 음식을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멀리하게 됩니다. 내 몸이 살기 위해 스스로 맑고 깨끗한 음식을 원하게 되는 경이로운 몸의 반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식탁을 바꾸고 칼륨의 균형을 되찾은 후 어느 날 아침 눈을 떴을 때의 기분을 상상해 보십시오. 천근만근이던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져 침대에서 용수철처럼 일어납니다. 부어있던 손가락의 붓기가 쏙 빠져 있고 머리를 짓누르던 뻐근한 두통도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병원에 가서 혈압계에 팔을 넣었을 때 기계가 가리키는 안정적인 정상 수치를 보고 의사 선생님이 놀라며 묻습니다. 도대체 무슨 마법을 부린 거냐고요? 평생 먹어야 할 것 같았던 약병의 개수를 줄이거나 마침내 약을 끊게 되는 그 순간의 벅찬 감동. 그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당신의 내일이 될 수 있습니다. 대사증후군은 내 몸이 나에게 보내는 가혹한 형벌이 아닙니다. 자연의 순리를 거스른 식습관에 대한 몸의 정직한 피드백이자 이제는 제발 방향을 돌려달라는 절박한 구조 요청입니다. 리처드 무어 박사의 하이 블러드 프레셔 솔루션은 질병이라는 두려움에 갇혀 끌려다니지 말고 다시 내 몸의 주도권을 쥐라고 응원합니다. 칼륨이라는 생명의 펌프를 다시 가동하는 것. 그것은 단순히 혈압 수치를 몇 단계 낮추는 것을 넘어 망가진 신진대사를 복구하고 무기력했던 내 삶의 에너지를 되찾는 위대한 여정의 시작입니다. 오늘 저녁 당신의 식탁에는 무엇을 올리시겠습니까? 우리의 작은 선택 하나가 세포의 운명을 바꾸고 남은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다만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거나
특별한 질환으로 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칼륨 섭취 방식에 주의가 필요하니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먼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내 몸을 살리는 생명의 지식.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거창한 계획보다는 오늘 당장 마트에서 신선한 감자와 시금치 한 단을 고르는 작은 실천이 당신의 건강한 내일을 만듭니다. 당신의 활기찬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